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민정 강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25년 8월에 진행됐었던 ITQ 파워포인트 A형 문제풀이입니다. 1교시 문제가 되겠고요. 여러분들 60분 동안 작업해 주셔야 하고 시험 문제는 ITQ 사이트나 또는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업로드를 해 놓을 테니까요. 거기에서 시험 문제 다운로드 받으셔서 직접 파워포인트로 실습을 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도움이 되겠습니다. 시험이 시작되면 저장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할 거고요. 찾아보기 버튼 클릭하셔서 시험을 저장하실 때에는 문서에 ITQ 폴더를 여셔야 되죠. 그 안에다가 저장하셔야 하고 파일 이름은 본인 수험번호 8자리 빼기 성명으로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파일 형식은 PPTX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장할게요. 자, 처음에 작업하셔야 하는 것은 우선 슬라이드 크기입니다. 전체 구성에 보시면은 크기를 A4 용지로 설정하고 슬라이드 순서에 맞게 작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슬라이드 크기는 디자인 메뉴에 가보시면 슬라이드 크기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에 들어갈 거고요. 와이드 스크린 크기로 되어 있는 것을 클릭하셔서 A4 용지로 바꿔주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는 맞춤 확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맞춤 확인 버튼 한 번만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슬라이드 마스터를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요. 슬라이드 마스터는 2번부터 6번 슬라이드에 제목 도형과 하단 로고, 슬라이드 번호 넣으셔야 하고요. 제목 글꼴은 굴림의 40포인트 흰색, 가운데 맞춤과 도형은 선을 없애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로고는 로고 1번으로 할 거고요. 배경이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것을 투명하게 바꿔주면 됩니다. 자, 슬라이드 마스터 들어가 볼 건데요. 메뉴 중에서 보기에 가시면 6번째에 슬라이드 마스터 있습니다. 클릭해서 들어갈게요. 슬라이드 마스터는 꼭 슬라이드의 크기를 바꾸신 후에 바로 진행을 하셔야 하고요. 여러분들이 ITQ 파워포인트 강의를 들어보시면 약간 교재나 강의마다 차이가 있을 텐데 저는 좀 빠른 작업을 위해서 스크롤 바를 제일 위로 올려서요. 왼쪽의 슬라이드 중에서 세 번째에 있는 슬라이드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1번 슬라이드에는 그 표지 슬라이드에는 내가 그리는 도형이나 머릿말, 꼬릿말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래픽이 따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바로 그냥 세 번째 슬라이드에다가 작업을 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작업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슬라이드 2번을 참고를 해서 도형을 넣어 주셔야 되는데요. 우선 제목 도형에 있는 이 하늘색의 배경, 긴 도형을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도형 넣고 목차 제목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형은 삽입에 가셔서 도형에서 찾으시면 되겠고요. 우선 뒤에 있는 기본 도형의 육각형 도형부터 넣어 볼 건데 이 도형을 넣으실 때는요.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이라고 되어 있는 글자, 이 제목에 약간 가려지는 정도로 그려주시면 위치가 적당합니다. 또 하단 부분에 본문 내용을 많이 작성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걸 굳이 이렇게 밑에 만드실 필요는 없으세요. 제목을 약간 가린다는 느낌으로 위치를 지정을 하시면 편하고요. 자, 도형 채우기 색상은 아무거나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도형 윤곽선은 윤곽선 없음으로 하셔야 되겠죠. 실제 시험장에서는 시험지가 흑백으로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컬러는 지정을 안 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다시 한번 삽입에 가서 도형에서요. 기본 도형의 타원으로 클릭을 해서 도형을 또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치 적당히 조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런 도형을 넣을 때 너무 세밀하게 작업을 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할애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문제랑 비슷하게만 작업하시면 되세요. 자, 이제는 제목 글자입니다. 뒤에 마스터 제목 편집 박스가 숨어 있거든요. 그럼 이 점선 부분을 정확하게 클릭을 하셔서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하시면 제목이 앞으로 튀어나오죠. 약간 위로 올려주고요. 그리고 홈에 가서 글자 모양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굴림이었고요. 글자체를 찾기 힘들 때에는 직접 써주셔도 되죠. 굴림 쓰고 엔터키, 글자의 크기는 40포인트, 글자의 색상은 흰색으로 하고요. 그리고 가운데 정렬까지 클릭을 해주셔야 됩니다. 굴림의 40포인트, 글자색 흰색, 가운데 정렬하였습니다. 여기에다가 바로 목차라고 쓰시면 안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제목을 쓰시게 되면
6개의 모든 슬라이드에 전부 다 목차라고 글자가 동일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글자 모양만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로고 넣을게요. 삽입의 그림에서요. 이 디바이스에서 그림을 넣겠다. 시험장에 가시면은 문서 폴더에요. ITQ 폴더에 픽처 폴더가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사진들 중에서 로고 1번 더블 클릭해서 넣을 거고요. 왼쪽에 메뉴 중에 3개 가시면 당연히 로고가 선택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때 왼쪽 메뉴 중에 색을 클릭을 하시면 투명한 색 설정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마우스의 지팡이 모양 같은 게 따라올 때 회색 배경을 한 번만 클릭을 해주시면 투명색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모서리 조절점에서 크기를 적당히 줄인 후에 슬라이드를 보니까 왼쪽 하단에 로고가 있네요. 안쪽을 드래그해서 왼쪽 하단에 날짜 부분에 덮어 씌우겠습니다. 다시 한번 삽입에 가서요. 머리글 바닥글에 가셔서요. 슬라이드 번호에 체크해주고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 안 하겠다까지 체크하시고 모두 적용을 하시면 슬라이드 번호까지 넣었습니다. 자, 이제 슬라이드 마스터는 종료가 됐어요. 상단 부분의 메뉴 중에서 슬라이드 마스터 메뉴를 클릭을 하고 슬라이드 마스터 보기 닫기 X 표시까지 클릭을 해주시면 슬라이드 마스터 전체 구성은 끝났고요. 슬라이드 6장 만들어 주셔야 되죠. 왼쪽에 슬라이드 미리 보기 창에 첫 번째 슬라이드를 클릭을 한번 해놓고 엔터키를 쳐서 6개의 슬라이드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부터는 자신 있는 슬라이드부터 작업하셔도 됩니다. 도형을 빨리 찾으시는 분들은 6번부터 하셔도 되고 나는 그냥 순서대로 작업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1번부터 타이핑이 빠르신 분들은 3번, 4번부터 진행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편의상 1번 슬라이드부터 순서대로 작업을 할 거고요. 1번 슬라이드는 제목과 부제목 박스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테두리를 클릭해서 딜리트 키로 지우셔도 되고 아니면 바깥에서부터 싹 드래그를 하셔가지고 한 번에 선택하신 후에 딜리트 키를 눌러서 지워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저는 순서 상관없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작업을 해볼게요. 우선 왼쪽 위에 1번 슬라이드에 로고가 들어가 있어요. 바로 또 넣어볼게요. 삽입의 그림에서 이 디바이스. 방금 작업을 했던 거기 때문에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로고 1번 더블 클릭하고요. 다시 한번 3개 들어가서 투명한 색 설정하죠. 회색 부분 클릭해서 투명하게 해주고 크기는 아까보다는 조금 더 크게 조정하셔서 왼쪽 위에 상단에다가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뒤에 깔려져 있는 도형을 넣어 볼게요. 삽입의 도형에서요. 저 도형은 순서도에 있는 마지막에 순서도 화면 표시 도형 같습니다. 클릭하고요. 드래그해서 적당한 위치에 그려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도형 채우기에 가셔서 그림으로 채울 건데요. 도형에 들어가 있는 그림은 그림 1번입니다. 투명도 50%에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까지 해주셔야 되죠. 파일에서 찾을 거고요. 픽처 폴더에서 그림 1번 더블 클릭하고요. 그리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그림 서식에 들어가 보면 여기 그림 서식 중에 채우기 및 선에서 채우기에 투명도 설정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림 서식에서 작업을 합니다. 투명도 50%로 직접 드래그해서 올려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직접 숫자를 쓰고 엔터키를 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 도형 효과에 가서요.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짜리로 5포인트짜리 확인하고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형은 마무리가 됐네요. 그림 1번 넣고 투명도 했고 부드러운 가장자리까지 했습니다. 워드아트 넣겠습니다. 삽입에 가서 워드아트 중에서요. 대부분 시험 문제 출제되고 있는 워드아트들이 밑에 반사효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워드아트 중에서 반사효과가 있는 두 번째 줄에 두 번째에 있는 요 워드아트로 작업을 하시면 조금 더 수월합니다. 자, 필요한 내용을 적으십시오라고 나왔을 때 클릭하지 마시고 바로 글자를 써주셔야 되고요. 대부분 첫 글자는 알파벳이 대문자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잘 확인하셔서 입력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안쪽을 드래그 하셔서 작업을 하셔도 되고요. 테두리를 클릭해서 글자 모양을 변경을 하셔도 됩니다. 자, 우선 글꼴은 도둠의 굵게예요. 홈에 가서 글꼴부터 바꿀게요.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도둠이고요. 써야겠네요.
도둠. 이 글자체 고르실 때 오타 생기면은 엉뚱한 글자 모양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직접 써서 글씨체를 쓰실 때에는 정확하게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굵게도 한번 클릭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글자색 바꿔줘야 되죠. 글자색은 검정색, 단색으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지시사항이 없지만은 그 출력 형태랑 똑같이 작업하기 위해서 검정색으로 해줍니다. 자, 이제 다시 쉐이프 형식으로 가서요. 도형 효과가 아니라 텍스트 효과입니다. 텍스트 효과에 변환부터 할게요. 삼각형 위로 되어 있는 거. 저는 요거 찾는 게 조금 까다롭더라고요. 제일 위에 있네요. 삼각형 위로. 요거는 좀 한 번씩 시간 되실 때 어떤 모양들이 있는지 봐놓으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삼각형 위로 텍스트 변환했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텍스트에 들어가서요. 텍스트 효과에 들어가셔서 반사에 가보시면 근접 반사 터치로 첫 번째 있는 걸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크기는 조절점으로요. 적당히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런 크기 조정하실 때도요. 너무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마시고 적당한 크기로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슬라이드 마무리되었네요. 자, 그러면 다 된 거죠? 네. 2번 슬라이드로 가겠습니다. 2번 슬라이드 제목에 클릭해서요. 목차라고 넣어줄 거고요. 안에 텍스트를 입력하라는 박스 역시 테두리 클릭해서 딜리트 키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림을 먼저 넣도록 할게요. 순서 상관없습니다. 자, 삽입에 가서요. 그림에 가서 이 디바이스에서 그림 4번을 잘라내야 되네요. 그림 4번 더블 클릭해서 넣고요.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자르기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그림 테두리 부분에 이 자르기 버튼이 검정색으로 생겼거든요. 오른쪽 하단에 있는 이 그림이 필요한 거니까 저는 왼쪽 위에 모서리에서 정확하게 마우스 커서를 갖다 놓고 검정색의 선 모양이 됐을 때 안쪽으로 드래그, 바깥쪽 빈 곳 클릭해서 자르기 마무리하고 적당한 위치에 갖다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형 넣을게요. 삽입의 도형에서요. 니은 모양 사용하면 되겠네요. L도형, 기본 도형의 L도형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그려주고요. 좌우 대칭을 바꿔주셔야 되겠습니다. 위쪽에 회전에 가셔서 좌우 대칭. 자, 여기 도형도요. 역시 선이 없어야 됩니다. 도형 윤곽선에 윤곽선 없음으로 하고 색상은 아무거나 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도형이 이 숫자가 들어가 있는 도형이 약간 진한 색이기 때문에 좀 연한 색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 도형도 넣을게요. 삽입에 가셔서 넣으셔도 되고요. 쉐이프 형식에 있는 이 도형에서 바로 찾으셔도 됩니다. 자, 기본 도형의 사다리꼴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도형 색깔은 그대로 하겠습니다. 도형 윤곽선은 없애주셔야 되죠. 위에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도형은 선이 없다.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글자는 도둠에 24포인트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도형 안에 글씨 쓸 때는 커서가 들어가 있지 않더라도 바로 글씨 쓰시면 들어가고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선택하셔도 되고 도형 자체를 클릭해서 선택하셔도 됩니다. 홈으로 가서요. 글자 모양 도둠에 24포인트로 변경하겠습니다. 색깔은 그대로 흰색으로 두면 되겠습니다. 한복이란이라는 글씨를 넣어줘야 되는데요. 이때는 삽입에 가셔서 텍스트 상자, 가로 텍스트 상자 넣어주시면 됩니다. 클릭하고요. 빈 공간에 글자 넣을 부분에 딸깍 클릭만 하시고 한복이란 물음표까지 넣어주시고요. 테두리 선을 클릭하든지 마우스로 글자를 직접 드래그 하셔도 됩니다. 이것도 역시 도둠의 24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도형 3개죠. 앞에 숫자 있는 도형과 밑에 L 도형, 그리고 글자까지 한 번에 바깥에서부터 드래그를 해서 블럭을 잡은 후에 컨트롤 쉬프트 키를 같이 누르고 아래쪽으로 드래그해서요. 간격을 적당히 맞춰주시면서 드래그해서 복제해 주시면 됩니다. 컨트롤 키만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도 복제는 되는데 좌우로 움직이지 않도록 쉬프트 키까지 눌러주시면 일직선으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자, 드래그 하면서 글자 숫자 변경해 줄 거고요. 안쪽에 있는 글자도 클릭해서 한복의 종류 글자 변경해 주죠. 한복을 입지 않는 이유 궁금하네요. 한복을 왜 입지 않을까?
그리고 한복의 구성 및 장단점.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이퍼링크까지 넣어주시면 되죠. 자, 마지막에 있는 한복의 구성 및 장단점 직접 드래그 하셔야 됩니다. 텍스트 상자를 클릭하지 마시고 직접 드래그를 하신 후에 삽입에 가시면 여기 하이퍼링크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화면은 그 모니터에 꽉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 모양, 버튼 모양이 정확하게 보이실 겁니다. 하이퍼링크 버튼 클릭하시고 여기 보면 슬라이드 6번에 링크를 적용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현재 문서 클릭해서 슬라이드 6번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슬라이드 번호, 링크 잘 확인하셔서 선택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슬라이드도 마무리되었고요. 3번 슬라이드로 가겠습니다. 제목 클릭해서 1점 한복 이란 물음표까지. 자, 그리고 텍스트를 입력하십시오에 클릭해서요. 영어부터 넣을 건데요. 그 시험장에 가보면은요. 수험생들 분들 중에서 영어 타자 느리신 분들은 이 부분 패스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완전히 버리시면 점수가 좀 많이 깎일 수 있으니까 완전히 다 버리지는 마시고 제목은 씁니다. 엔터키를 치죠. 탭키를 눌러서 안쪽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내가 그 영어 타자가 좀 느리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몇 글자만 넣으셔도 됩니다. 여기에서 끝내시는 분들도 많아요. 물론 다 넣어주시는 게 맞긴 한데 좀 느리신 분들은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하시면 부분 점수는 획득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런 방법을 쓰시는 것도 좋고 또 다른 슬라이드를 먼저 다 작업을 하신 후에 마지막에 시간이 될 때 타이핑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엔터키 쳐서요. 저는 다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순서대로 작업하실 필요는 없는 거죠. 여러분들은 자신 있는 슬라이드부터 작업하시면 되고 타자가 느리신 분들은 마지막에 시간이 남을 때 작업을 한다. 자, 영어 제목 부분 블럭 잡아서요. 이 글머리 기호 바꿔줘야 되고요. 굴림의 24포인트에 굵게 줄간격 1.5줄로 할 거고요. 그리고 본문은 체크 표시로 기호 넣어주고 굴림의 20포인트 줄간격 1.5로 하겠습니다. 자, 우선 글자만 블럭을 잡으시면 되는 거고요. 홈에 가셔서 글 앞에 기호는 요 별표 글머리 기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 칸 띄워줘야겠네요. 다시 한번 블럭 잡아서요. 기호는 블럭을 잡지 않으셔도 돼요. 자, 굴림이고요. 글자 크기 24고요. 굵게까지 클릭해 주셔야 되죠. 자, 그리고 줄간격입니다. 줄간격 버튼 화살표 위아래로 되어 있는 거 잘 찾으셔서요. 줄간격 1.5줄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본문입니다. 본문도 기호 빼고 글자만 선택하신 후에 굴림이죠. 굴림체에 20포인트 역시 줄간격은 1.5줄로 해줍니다. 자, 그런데 이 글 상자가 작아서 줄이 두 줄로 그려졌거든요. 그래서 크기를 키울 건데 이때 여러분들이 먼저 해주셔야 하는 게 있습니다. 이 텍스트 박스가 크기가 조절됨에 따라서 글자 크기도 자동으로 조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끄셔야 돼요. 글자 상자 테두리 한번 클릭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도형 서식으로 갑니다. 그리고 여기 끝에 있는 크기 및 속성에 들어가셔서요. 텍스트 상자에 가보시면 자동 맞춤 안함에다가 체크를 해주셔야 글자 크기가 자동으로 조정이 되지 않습니다. 원래는 넘치면 자동으로 크기 조정이 되게 돼 있거든요. 이걸 꼭 해주셔야 돼요. 이거 안 하시면 나도 모르게 글자 크기가 막 바뀔 수 있어요. 다시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굴림이 24 맞고요. 본문은 굴림이 20 맞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조절점으로 글 상자를 좀 맞춰주고요. 그리고 하단에 있는 조절점도 당겨서 맞춰주겠습니다. 테두리 선택해서 약간 위로 옮기고요. 한글은 다시 만들 필요가 없이 복사해서 수정만 하시면 되는 거죠.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복제합니다. 자, 그리고 한복 영어 한 글자씩 지우셔야 기호가 지워지지 않아요. 자, 한복이란. 자, 밑에 본문 내용도요. 다 한 번에 지우려고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지우시면 기호까지
기호도 같이 지워지거든요. 그래서 글자 몇 개는 남기고요. 블럭을 잡아서 백스페이스 바로 지우고 탁탁탁탁 백스페이스 바 눌러서 정확하게 글자만 지워줍니다. 자, 내용 쭉 써볼게요. 조화가 아름다운 옷. 엔터키 쳐서 자, 이럴 때는요, 이 줄바꿈을 하실 때는 그냥 쭉 쓰셔가지고 글상자를 옮기셔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은 기호 없이 줄바꿈 하고 싶으시면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엔터키 치셔도 됩니다. 그냥 쭉 쓰신 다음에 글상자 조정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저는 Shift 엔터키로 줄을 바꿨지만 글상자도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넣을게요. 삽입의 오른쪽 끝에쯤에 있는 비디오 가셔서요. 이 장치에서 비디오를 가지고 오겠다. 픽처 폴더에 동영상 한 개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더블 클릭하시면 되고요. 여기 그 파워포인트 문제 푸실 때 필요한 그 이미지와 영상은요. 제가 그 영상 설명란에다가 그 주소를 남겨 놓을 테니까요. 거기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연습하세요. 자, 동영상 삽입하신 거 선택하셔가지고요. 위에 비디오 재생에 가시면은요. 시작은 자동 재생으로 해주셔야 되고 자동 실행이죠. 그리고 반복 재생에 체크도 해주셔야 됩니다. 요거 두 가지 영상에 잊지 말고 다 설정을 해주셔야 점수를 다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자, 슬라이드 3번 끝났고요. 4번으로 가겠습니다. 4번 슬라이드는 표와 도형입니다. 제목 먼저 넣을게요. 이 한복의 종류. 그리고 표를 넣어야 되는데요. 이 가운데에 있는 버튼들 중에서 첫 번째에 있는 표 버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열과 행 개수를 잘 세셔야 되는데 열은 옆으로 세는 거죠. 한 칸, 두 칸, 세 칸이 열이고요. 밑으로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이 행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중간에 병합을 해주면 되니까요. 3열에 4행으로 해주시면 되겠네요. 열 개수는 3개, 행 개수는 4개.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크기를 적당하게 조정을 해서요. 아랫부분 좀 당겨주고 왼쪽도 조절점으로 약간 당겨주고요. 테두리 잡아서 오른쪽 하단으로 좀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 스타일은 테마 스타일 1번에 강조 5번입니다. 위쪽에 표 스타일 클릭하셔서요. 테마 스타일 1번에 강조 5번, 제일 위에 있는 줄에서 6번째에 있네요. 테마 스타일 1번, 강조 5번. 자, 그리고 여기 제일 위에 머리글 행이 지나고요. 줄무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시사항이 없더라도 머리글 행 체크와 줄무늬 행 체크는 빼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표는 만들어졌고요. 글자 모양도 바꿔줘야겠습니다. 도둠의 18포인트예요. 홈에 가셔서 글자 모양 도둠의 18포인트 되어 있고요. 글자색 검정색으로 선택해 주시고 가운데 정렬해 줄 건데 세로도 텍스트 맞춤도 중간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자, 도둠 맞죠? 도둠의 18포인트 글자색 검정색 가운데 정렬 2개까지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안쪽에 클릭하셔서 글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표 안에서 커서를 움직이실 때에는 방향키로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우선 쭉 넣을게요. 우리 고유의 전통과 엔터키 쳐서 줄은 바꿔주시면 됩니다. 끝에는 엔터키 치시면 안 되죠? 자, 그런데 너비가 안 맞아요. 이럴 때에는 선과 그 표 칸과 칸 사이에 선에다가 마우스 커서를 정확하게 갖다 놓으시면 이 커서 모양이 세로 두 줄의 화살표 모양으로 바뀌는 순간이 있거든요. 이때 드래그 하셔서 너비는 좀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칸의 너비는요, 미리 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일 내용이 많은 그 칸에다가 맞춰야 되기 때문에 우선 쭉 다 입력하시고 마지막에 조정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 가운데는 다 맞네요. 자,
자, 명절, 경사, 상례, 제례 등 격식을 강조함. 자, 여기 두 개의 셀을 병합을 할 거거든요. 블럭 잡으셔가지고요. 오른쪽 마우스 누르셔서 셀 병합 눌러주시면 됩니다. 밑에도 할게요. 두 개의 블럭 잡아서 오른쪽 마우스로 셀 병합 클릭. 평상복의 형태로 엔터키 치고 자연스러움을 강조함. 도형 넣도록 하겠습니다. 삽입의 도형에서요. 자, 이 도형은 왼쪽에 있는 도형부터 넣을 건데요. 요거는 어떤 도형으로 넣으면 좋을까요? 순서도에 있는 순서도 수동 입력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두 칸에 맞춰서 적당한 크기로 조정을 해주고요. 바로 위에 도형 채우기에 가서 그라데이션을 넣을 건데 그라데이션 효과가 선형 아래쪽이거든요. 밝은 그라데이션 중에서 선형 아래쪽 찾아서 두 번째 거 클릭해 줄 거고요. 글자 먼저 써볼게요. 전통적. 도형 선택하셔도 되고 글자를 블럭을 잡아도 됩니다. 홈에 가셔서 글자 모양 전부 다 도둠의 18포인트인 거죠. 도둠의 18포인트 글자 색깔 검정색까지 해주시고요. 컨트롤 시프트로 복제하죠. 그리고 안에 있는 글자만 현대적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위에 있는 도형 두 개 겹쳐서 만들게요. 자, 도형의 뒤에 있는 도형은 기본 도형의 눈물방울 같네요.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그려주고요. 좌우 회전해서 좌우 대칭해서 방향 바꿔줍니다. 자, 그리고 이 슬라이드 4번에서는 도형 윤곽선 없애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한 개 더 넣습니다. 삽입의 도형에 가서요. 기본 도형의 다이아몬드 모양으로요. 가운데다가 자, 이거 넣으실 때요. 왼쪽 위에 모서리에서 드래그해서 그려주시면 되는 거죠. 도형 채우기 색깔 약간 연하게 바꾸고요. 크기 좀 조정하겠습니다. 자, 안에다가 글씨 써볼까요? 구분이라고 쓰고요. 블럭 잡아서 홈에 글자체는 도둠이고요. 글자 크기 18포인트 검정색 해줍니다. 자, 두 개의 도형을 선택을 해서 복제를 해주셔야 되는데 바깥쪽에서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셔도 돼요. 그러면 꼭 조절점이 한 개만 있는 것 같지만 두 개가 다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는 밖에 진한 도형 클릭하시고요. Shift 키만 누르신 상태에서 앞에 있는 도형 클릭하면 두 개가 같이 선택이 되거든요. 자, 이때 복제하는 거는 아까 단축키 뭐였죠? 컨트롤 Shift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해주죠. 한 개 복제해서 사이즈 조정해 주고요. 다시 한번 또 복제해 줍니다. 그리고 또 사이즈 조정하면 되죠. 사이즈 조정하실 때는 컨트롤 시프트 누르시면 안 되고 드래그 하실 때만 컨트롤 시프트로 복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 개의 도형을 한 번에 선택할 때는 시프트, 복제할 때는 컨트롤 시프트입니다. 전부 다 됐네요. 자, 슬라이드 4번도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이제 5번 차트 슬라이드입니다. 차트 슬라이드와 도형 슬라이드는 둘 다 100점이기 때문에 놓치지 마시고 꼭 작업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사실 이 슬라이드 두 개만 완벽하게 만드셔도 합격은 가능한 거니까요. 특히 또 차트 슬라이드는 그 시간에 비해서 점수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꼭 완성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목부터 쓰겠습니다. 3번 한복을 입지 않는 이유. 자, 차트 넣으셔야 되죠. 자, 본문에 있는 버튼들 중에서 차트 넣는 버튼으로 삽입을 할 거고요. 바로 클릭합니다. 묶은 세로 막대형이에요. 위에 문제에 출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글꼴은 굴림의 16포인트 외곽선도 넣어주셔야 됩니다. 바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은요. 파워포인트는 같은 MS 계열의 그 엑셀 내용을 이용을 해서 차트가 생성이 되죠. 그래서 B1셀에 있는 계열 1부터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 차트에 있는 이 표를 보고 그대로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활동의 불편성, 탭키 눌러서 저는 오른쪽으로 넘어갔어요. 부담스러운 가격, 관리의 어려움, 그리고 2의 원셀은 직접 클릭할게요. 탭키 누르면은 자동으로 커서가 A2로 가거든요. 먹과 유행성. 자, 그리고 항목 1에 가서요. 남성 하단에 여성. 자, 56.5고요. 밑에는 60.3.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네요. 19.7,
15.6, 15.8 순서 상관없이 편하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빈 공간 클릭을 해보시면 차트에 실제로 적용할 값들이 이렇게 파란색 테두리로 보여지는데요. 이때 파란색 테두리에 이 선택 영역에 오른쪽 하단에 있는 파란색 점이 있습니다. 이걸 위쪽으로 드래그를 하셔서요. 내가 필요한 부분만 선택을 해주셔야 되죠. 항목 3, 4는 지우셔도 되지만 어차피 범위를 변경을 하면 이 부분이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범위 설정만 정확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X 표시로 엑셀 창은 닫아주시고요. 이때요, 여러분들 뭐 차트 작업하시다가 실수했다고 이전으로 가시면 차트가 다 지워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엑셀에서 특히 이전으로 가는 작업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요, 데이터 선택으로 가서요. 행렬 전환을 좀 해줄게요. 행렬 전환해주고 확인 버튼 눌러주고요. 엑셀 창 다시 닫아주면 Y축에 이 내용들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범내에 남성과 여성이 들어갔습니다. 행렬 전환 버튼 누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순서대로 작업을 해볼게요. 우선 차트 전체에 글꼴이 굴림의 16포인트로 되어야 되거든요. 홈에 가셔서 글꼴은 굴림, 크기는 16포인트, 그리고 차트 여기에 있네요. 홈에 있습니다. 도형 윤곽선 검정색으로 넣을게요. 자, 그리고 차트 제목부터 만듭니다. 차트 제목은 궁서의 24포인트 굵게 채우기 흰색의 테두리. 차트 제목 딸깍 선택하셔서요. 궁서에 바로 써야겠네요. 궁서에 24포인트 굵게 클릭해 주고요. 채우기 색상이라는 거는 도형의 채우기 색상이거든요. 도형 채우기는 흰색이고 도형의 윤곽선은 검정색으로 넣어주시면 되고 도형 효과에 가셔서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 바깥쪽에 오프셋 오른쪽 선택하시면 됩니다. 차트 제목 글자를 직접 블럭을 잡으신 후에 제목을 넣어주시면 되죠. 가로 열어서 퍼센트 글자까지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차트 영역이라고 하면 이 제목 옆에 마우스 갖다 놨을 때 차트 영역이라고 뜨죠. 클릭 한번 하셔서 도형 채우기 노란색으로 해주시고요. 그림 영역은 눈금선과 눈금선 사이를 말합니다. 눈금선 사이 그림 영역이라고 나왔을 때 클릭하셔서 도형 채우기 흰색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서식이요. 여성 계열을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하고 보조축으로 지정할 거고요. 이 부분만 값을 또 60.3을 표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계열 아무거나 선택해서요.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계열 차트 종류 변경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여성 계열이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고요. 보조축으로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차트의 요 계열을 선택을 한번 또 하셔서요. 꺾은 선이죠. 오른쪽 마우스 누르셔서 데이터 계열 서식에 들어가요. 자, 그러면 첫 번째에 이 채우기 및 선인가요? 이 메뉴에 표식이 있거든요. 표식의 표식 옵션에 들어가시면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기본 제공에 동그라미를 클릭해서 이 표식을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바꿔주시고요. 크기는 말이 없지만 좀 큰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크기를 10으로 또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계열 서식은 닫고요. 자, 그리고 이 60.3의 데이터 레이블 값이 들어가 있는데 우선 축 숫자를 좀 바꿔볼게요. 순서는 상관이 없는데 레이블 먼저 할까요? 활동의 불편성이 여성 계열이죠. 여성 계열이라고 하면 아까 꺾은 선으로 바꿨던 이 주황색 계열이겠죠. 지금 이 여성 계열이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요. 활동의 불편성에 해당하는 여성 계열만 한 번 더 클릭합니다.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데이터 레이블 추가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데이터 레이블이 오른쪽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더블 클릭하시면 데이터 레이블 서식이 또 뜨거든요. 이때 위쪽으로 레이블의 위치를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X 표시로 닫을게요. 오른쪽 마우스로 레이블 서식에 들어가셔도 되고 저는 빠르게 작업하기 위해서 더블 클릭했습니다. 자, 차트 이 숫자를 좀 바꿔볼게요. 자, 우선 왼쪽에 있는 숫자 따닥 더블 클릭해서요. 최대값을 100으로 바꿀 거고요. 엔터키. 숫자는 10 단위 맞네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축도 숫자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더블 클릭하시면
이 축 서식이 뜨고요. 최대값은 100. 엔터키 쳐주면 되고요. 기본 단위가 20단위네요. 20 쓰고 엔터키 쳐주면 됩니다. 자, 축 서식은 닫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운데 안쪽에 있는 눈금선 지우셔야 되죠. 눈금선 정확하게 클릭하고 딜리트 키, 범례도 클릭해서 딜리트 키, 그리고 오른쪽에 더하기 표시 이용하셔서요. 데이터 테이블을 체크를 해주시면 하단에 범례와 함께 표가 표시가 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해주셔야 되는 것은 왼쪽에 축 숫자 있는 부분 클릭해서요. 서식에 가셔서 이 도형 윤곽선 검정색 넣으셔야 돼요. 밑에 표도 데이터 테이블이죠. 클릭해서 도형 채우기가 아니고 도형 윤곽선을 검정색. 오른쪽 축도 마찬가지 숫자 한 번만 클릭하셔서 도형 윤곽선 검정색 넣어주셔야 됩니다. 이제 도형 넣을게요. 삽입의 도형의 화살표네요. 자, 블록 화살표의 두 번째에는 왼쪽 화살표 드래그해서 넣을 거고요. 안에다가 글자 일상생활에 불편하기 때문에 자, 도형 다시 한번 선택해서요. 도형 스타일을요. 미세 효과 파란 강조 1이거든요. 미세 효과 파란 강조 1번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잘 찾아서 선택하세요. 자, 그리고 글자 모양은 지시사항에 있죠. 도둠의 18포인트. 도둠의 18포인트입니다. 다 됐네요. 차트 슬라이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 6번 슬라이드입니다. 제목부터 넣습니다. 4점 한복의 구성 및 장단점. 자, 텍스트 입력하는 박스는 테두리 클릭해서 딜리트 키로 지워주고요. 도형 넣겠습니다. 삽입에 가서 도형에 사각형 중에서 한쪽 모서리가 둥근 거, 사각형 중에서 둥근 한쪽 모서리 클릭해서요. 최대한 채워서 그려줄 거고요. 도형 색깔, 적당한 색깔로 아무 색이나 선택해 줍니다. 저는 미리 오른쪽에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복제할 거예요. 그리고 회전해 가서 상하 대칭 시켜주면 오른쪽 도형까지 작업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 기본 구성 도형부터 넣을게요. 자, 삽입에 가셔서요. 이런 도형은 꼭 한 개씩 출제가 되는데 블록 화살표 중에서 한 개 넣으셔가지고 변형하는 문제가 꼭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기본 구성 도형은 블록 화살표에 설명선 왼쪽 오른쪽 화살표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도형이죠. 자, 넣으실 때요. 좀 큼직하게 넣으셔가지고 먼저 변형을 하시고 사이즈 줄이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조절점이 변형할 수 있는 주황색 조절점이 4개나 있습니다. 우선 안쪽에 있는 조절점을 위로 드래그를 해서 이 화살표의 목 부분을 약간 두껍게 해주고요. 자, 그리고 이 화살표가 좀 너무 뾰족하니까 위쪽에 있는 또 주황색 도형, 동그라미를 왼쪽으로 드래그를 해서 조금 완만하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흰색 조절점으로 사이즈를 조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제 왼쪽 위에 갖다 넣고요. 도형 채우기 색상, 다른 색상 중에 연한 거 아무거나 넣으셔도 됩니다. 흑백으로 출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안에다가 글자를 기, 엔터, 본, 엔터, 구, 엔터, 성 쓸 거고요. 이 도형을 선택을 해놓고 글꼴이요. 도둠의 18포인트예요. 그러면 홈에 가셔서 글자 모양은 도둠의 18포인트 되어 있으니까 검정색으로만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앞으로 내가 그리는 모든 도형이 이 글자 모양의 이 글자 크기의 검정색에 이 색깔로 그려지도록 한 개의 도형을 만들고 나시면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도형의 모양만 바뀌는 것이지 설정한 내용은 그대로 간다. 자, 오른쪽에 스마트 아트 출제됐네요. 삽입에 가셔서 스마트 아트에서 찾아 넣습니다. 이렇게 약간 입체감이 있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스마트 아트인 거죠. 스마트 아트 2개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저 스마트 아트는 행렬이 있을 것 같은데요. 행렬 부분에 두 번째에 있는 제목 있는 행렬형 선택해서 확인하고요. 자, 각각 텍스트를 클릭을 해서 글자를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각각 클릭해서 저고리, 클릭해서 전통, 클릭해서 배자죠. 클릭해서 두루마기.
자, 그리고 스마트 아트 테두리 클릭하시면 한 번에 다 선택이 되거든요. 자, 이때 홈에 가셔서 스마트 아트 역시 도둠에 18포인트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 18포인트 옆에요. 더하기 표시가 되어 있으면 18포인트보다 크다는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 번 더 18포인트 글자 크기를 선택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차원 벽돌 효과 넣어주셔야 되죠. 스마트 아트 디자인에 가셔서 스마트 아트 스타일 중에서 벽돌 효과 선택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에 바깥쪽에 있는 조절점으로 사이즈를 적당히 조정을 하신 후에 원하는 곳으로 테두리 선을 잡고 움직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크기를 조정할 때는 조절점 동그라미로, 이동할 때는 선을 잡고 움직이시면 됩니다. 자, 밑에 도형 요거 2개 바로 넣을게요. 자, 삽입의 도형의 설명선의 모서리 둥근 설명선이네요. 드래그해서요 그려주고요. 그리고 회전해서 상하 대칭해서 뒤집어 주고요. 주황색 조절점을 이용을 해서 꼬리의 위치를 바꿔줍니다. 도형을 상하 대칭했기 때문에 그냥 글씨를 쓰면 글자도 뒤집어지거든요. 그래서 삽입에 텍스트 상자, 가로 텍스트 상자 선택하셔서 빈 공간 아무데나 클릭해 주고요. 저는 여기 또 안에다 클릭을 했더니 배경 도형의 글 상자가 들어갔거든요. 다시 한번 선택해서 바깥쪽에다가 빈 공간에 클릭해서 글씨를 쓰겠습니다. 쓰개치마 장옷이죠. 테두리 클릭하거나 블럭 잡으셔서요. 이 글씨 역시 도둠에 18포인트로 해주셔야 됩니다. 도형은 다 똑같이 되지만 스마트 아트와 이 따로 입력한 텍스트 상자는 글자 모양까지 변경을 해주셔야 되죠. 삽입의 도형에서요. 순서도에 있는 요 순서도 저장 데이터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글자 마고자 써주고요. 위쪽에 화살표를 클릭한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주시면 약간 삐딱하게 회전시키실 수 있습니다. 삽입의 스마트 아트요. 그리고 저 모양은 요거네요. 세로 화살표 목록형에 있습니다. 세로 화살표 목록형 확인 버튼 누르시고 도형 한 개 지우셔야 되죠. 밑에 있는 도형 클릭해서 딜리트 키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딜리트 키 눌러서 지우시다 보면은 도형이 이렇게 한 개만 남거든요. 자, 그러면 텍스트에 클릭해서 장신구 써주고 옆에 텍스트 클릭해서 비녀 엔터키 쳐서 놀이개. 저는 텍스트 상자가 한 개 더 있어서요. 여기다가 버선이라고 쓸게요. 자, 그리고 사이즈를 옆으로, 조절점을 이용을 해서, 자, 요 조절점으로 쓰지 않고요. 한번 전체적으로 선택한 다음에 모서리에 있는 조절점으로 좀 사이즈를 조정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바깥쪽 테두리 클릭해서요. 이것도 또 글자 모양 도둠에 18포인트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이즈를 좀 줄일게요. 자, 테두리 선 잡고 적당한 위치에 갖다 놓으시면 되고요. 자, 버선에서 혹시 엔터키가 쳐진 건 아니겠죠? 네. 자, 3차원 만화 효과 넣어줘야 됩니다. 또 스마트 아트 디자인에 가서요. 스마트 아트 스타일 중에서 만화 효과가 세 번째 거 3차원 만화 효과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도형들 다 끝났고요. 이제 오른쪽에 있는 도형 좀 빠르게 넣어 볼게요. 삽입에 우선 도형에서 여기 기본 도형에 십자형 드래그해서 넣고요. 장점. 글자 색깔 흰색이죠. 블럭 잡아서 글자 색을 홈에 가서 흰색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글씨가 잘 안 보여서요. 얘는 도형 색깔도요. 글자 색깔, 아니 도형 색깔이요. 쉐이프 형식에 가서요. 도형 채우기 색깔 좀 진한 색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점선으로 되어 있는 도형 먼저 그릴게요. 도형에서요. 한쪽 끝에 접힌 거죠. 사각형 여기 있네요. 기본 도형의 사각형인데 모서리가 접힌 도형. 클릭해서 쭉 드래그해서 그려주는데 모서리 접힌 부분이 왼쪽에 있거든요. 조절점으로 약간 좀 접힌 부분을 좁혀주고요. 회전해 가서 좌우 대칭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테두리 선을 바꿔주셔야 돼요. 도형 윤곽선에 윤곽선 두께를 좀 두껍게 해주시고 저는 1과 2분의 1로 할게요.
그리고 다시 윤곽선에 가서요. 대시 스타일을 네 번째 걸로 선택하겠습니다. 삽입의 도형에 자, 요거는 순서도에 있는 수동 입력 드래그해서 넣고요. 색깔 좀 바꿀게요. 잘 보이시게. 여러분 시험 보실 때는 일일이 글자색 안 바꾸셔도 돼요. 도형 색깔 안 바꾸셔도 됩니다. 자, 요거 복제해가지고요. 컨트롤 시프트로 복제해서 좌우 대칭 할게요. 회전의 좌우 대칭. 그리고 안에 글자 드래그해서 체형과의 조화. 자, 도형 바로 넣을게요. 품이 넉넉한 거, 양쪽 모서리 잘린 거네요. 사각형 중에서 잘린 위쪽 모서리 드래그해서 넣어주고요. 품이 넉넉함. 색깔 바꿔도 되고 안 바꿔도 되죠. 자, 그리고 도형에서 블록 화살표에 사각형, 오각형 넣습니다. 쭉 드래그해서요. 바지 폭 넓음. 자, 요거 제가요. 도형을 한 개 클릭을 하고요.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해서 도형 채우기 색깔 한 번에 바꿀게요. 자, 그리고 맞춤에 가면 그 세로 간격 동일하게 해주는 게 있거든요. 그럼 좀 보기 좋게 조정하실 수 있고, 또 맞춤에 가서 왼쪽 맞춤 해주면 위치도 좀 맞게끔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꼭 안 하셔도 되는데 보기 좋게 하려고 방법을 좀 알려드린 거예요. 자, 여기 화살표 선 있어요. 자, 선. 두 번째 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선 화살표 클릭하셔서요. 위쪽에 있는 이 장점 도형과 아래쪽에 있는 이 도형을 연결해 주시면 되는데, 선을 그리실 때는 마우스를 이 도형에 가지고 가면요. 동그라미가 생기거든요. 그때 딱 놔주시면 서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일직선이 안 맞으면 도형 자체를 드래그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화살표 클릭하셔서 도형 윤곽선 검정색으로 바꾸고, 윤곽선 두께 1과 2분의 1로 조금 두껍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더 두꺼워도 될 것 같네요. 자, 오른쪽에 있는 도형이요. 자, 요번에도 접힌 거네요. 기본 도형에 모서리 접힌 거 드래그해서 왼쪽에다가 그려주고요. 그리고 자, 삽입에 다시 도형에 가서요. 육각형이죠. 기본 도형 육각형 드래그해서 그려주고, 착용법 복잡. 자, 밑에 마저 다 도형 넣을게요. 자, 쉐이프 형식의 도형 삽입해서 바로 넣으셔도 됩니다. 양쪽 모서리 잘린 건데요. 사각형에서 사각형 잘린 대각선 방향 모서리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그려주고요. 회전을 하실 때 좌우 대칭을 또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글자가 뒤집어지지 않으니까요. 자, 밑에 하나 더. 위에가 요거 물결 모양 같죠? 네, 그러면 도형 중에서 위에가 물결 모양인 게 요거 순서도에 있는 요 물결, 순서도의 문서 드래그해서 넣을 건데,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뒤집어야겠네요. 회전에 가서 상하 대칭. 그러면 글 상자 이용해야 되죠. 삽입에 텍스트 상자 바깥에 한번 클릭해서 날씨 적응력. 테두리 클릭해서 글자 모양은 도둠의 18포인트. 드래그해서 갖다 놓으면 되는 거죠. 자, 아랫부분에는 도형 마저 넣어줍니다. 자, 블록 화살표에서 이 녀석이네요. 설명서 위쪽 화살표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넣어주고요. 약간 좀 공간이 남네요. 제가 너무 위쪽에 그렸나 봐요. 단점 여기까지 해주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됐나요? 이런 도형은 색깔 바꾸셔도 되고 안 바꾸셔도 상관이 없다. 색상은 채점 대상이 아닙니다. 자, 애니메이션 넣으면 끝나겠습니다. 자, 왼쪽 바깥에서부터 쭉 들어가셔서요. 왼쪽에 있는 도형들 정확하게 다 선택하셔야 되고, 특히 스마트 아트가 잘 선택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세요. 자, 올라오기 서서히 아래로 애니메이션 넣어줘야 됩니다. 애니메이션에 저는 자세히 버튼 눌러서요. 올라오기 버튼, 나타내기 중에 올라오기 눌러주죠. 효과 옵션에 가서 서서히 아래로. 그런데 제가 지금 마음이 급해가지고 그룹화를 안 했어요. 실행 취소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 하시기 전에 그룹화 항상 먼저 해주셔야 되죠. 자, 왼쪽에 있는 도형들 드래그해서요. 컨트롤 G 누르시거나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그룹화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애니메이션 넣으셔야 돼요. 올라오기 해주죠. 효과 옵션에 가서 서서히 아래로
올라오게 합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도형도요. 바깥에서부터 쫙 드래그해서 감싸줍니다. 이때 슬라이드 번호는 선택이 되지 않도록 잘 선택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블럭 잡혔으면 컨트롤 G 또는 오른쪽 마우스 그룹에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회전. 애니메이션 넣어주시면 되네요. 나타내기의 회전입니다. 선택해 주시면 회전이 되고요. 효과 옵션은 회전 애니메이션은 따로 없습니다. 자, F5번 눌러서 슬라이드 확인을 해볼까요? 1번, 2번, 그리고 링크도 클릭하면 6번 슬라이드로 가겠죠? 다시 마우스 휠 굴려서요. 자, 3번 슬라이드 자동으로 동영상 재생되죠? 표 슬라이드, 차트 슬라이드, 그리고 도형 슬라이드까지 모두 완성이 되었습니다. 아, 여기 조금 이상하게 됐네요. 이거 좀 확인을 해볼게요. 제가 이 도형에다가 색깔을 넣었어야 되는데 아까 한 번에 색깔을 바꾸면서 날씨 적응령이라는 글자 텍스트 상자에 색깔이 들어갔어요. 자, 도형 채우기 없앨 거예요. 채우기 없음으로 하고요. 바깥에 있는 요 도형의 색깔을 바꿔줬어야 되는데 자, 요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Shift 키 누르신 상태에서 F5번 누르시면은요. 내가 현재 보고 있던 슬라이드만 애니메이션 바로 보실 수 있거든요. 자, 그럼 변경된 것까지 확인하실 수 있죠. 그룹화 되어 있더라도 도형 변경 가능하니까요. 변경 틀린 부분 있으면 변경하시고 꼭 애니메이션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도형 색깔 꼭 바꾸지 않으셔도 돼요. 전부 다 흑백으로 나오기 때문에 시험장에서는 색깔을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다 똑같은 색으로 하셔도 점수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중간중간에 수시로 컨트롤 S를 눌러서 저장을 해주시거나 이 디스켓 버튼을 눌러서 저장을 하시고 전송까지 10분에 한 번씩 진행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A형, U형 문제 2025년 8월 둘째 주에 진행됐었던 기출문제 풀이 진행을 해봤고요. 여러분들 이 시험에서 필요한 그림 파일과 동영상 파일 제가 영상 설명에다가 넣어 놓을 테니까요. 꼭 직접 도형 다 찾으셔서 실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